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첫 조각은 AI 칩 부족 사태와 인플레이션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한국 반도체가 가진 진짜 힘을 확인하고 트럼프라는 아주 큰 변수를 지나서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희망, 양자 기술까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이 모든 조각들을 딱 모아서 2026년 투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5가지 뉴스, 이게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AI 칩 부족이 어떻게 저 멀리 있는 트럼프 관세랑 만나고 또 우리나라의 저성장 걱정이 어떻게 양자기술이라는 기회로 연결되는지 이 거대한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게 바로 오늘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지금 AI 열풍이 사실은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게 그냥 기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인플레이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요, 고성능 메모리를 블랙홀처럼 그냥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바로 델이나 샤오미 같은 회사들이 우리한테 내밀 가격표에 그대로 나타나죠? 네, 최대 20% 가격 인상입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메모리가 그냥 수많은 부품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HBM이 등장한 이후에는요, 메모리 없이는 제품 가격을 정할 수조차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공급망의 권력이 완제품 회사에서 부품 회사로 정말 완전히 넘어간 거죠. 데이터는 더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줍니다. 메모리 공급이 딱 1%만 부족해도 완제품 만드는 회사의 이익은 0.5%포인트 줄어들어요. 반면에 그걸 공급하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오히려 이익이 1.2%포인트나 늘어납니다. 이익이 완제품 회사에서 부품 회사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과연 어떤 기회를 잡고 있을까요?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피크아웃, 그러니까 이제 정점 찍고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우려를 한 방에 잠재울 데이터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반도체 파티 끝났다고 한참 걱정할 때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4분기 영업이익이 8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 이건요, 시장의 걱정에 찬물을 끼얹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새로운 판이 시작됐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번 사이클은 옛날이랑 다를까요? 과거 반도체는 쌀이랑 같았어요. 그냥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내리는 상품이었죠. 하지만 HBM4는 다릅니다. 이건 엔비디아 같은 특정 고객만을 위한 맞춤 정장 같은 거예요. 한번 계약하면 오랫동안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되죠. 이게 바로 변덕스러운 상품 장사에서 꾸준한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는 기업 가치를 매기는 방식 자체를 싹 다 바꿔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예전엔 반도체 회사를 경기를 많이 타는 회사로 보고 PER 15배 이상은 비싸다,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꾸준히 돈을 버는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20배, 25배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새로운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정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이건 한국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잠재적인 위협이죠. 뭐랄까, 설마 일어나겠어? 싶지만 한번 터지면 모든 걸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요. 그런데 이 위협의 뒷면에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거침이 없죠. 관세는 미국의 이익이다. 이 한마디는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에는 그냥 명백한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뉴스 헤드라인에 보이는 공포와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수출 기업이 다 위험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의 관세 압박이 역설적으로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화 전략을 더 빠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2026년이 되면요, 현대차와 배터리 3사의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60%를 넘어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땅에서 만들어서 파니까 관세라는 벌금을 오히려 보조금이라는 상금으로 바꿔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막대한 자본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대기업들만의 게임이고요. 안타깝지만 중소기업은 이 판에 끼기 어렵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 경제가 마주한 저성장이라는 어두운 현실과 이 어둠을 뚫고 나갈 한 줄기 빛, 차세대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 2020년 한국 경제 성적표에 찍힐 걸로 예상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이 숫자는요,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의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있고 돈 쓸 사람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답은 하나뿐입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신해서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 이제 AI는 그냥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가 된 겁니다. 이런 위기는요, 역설적으로 새로운 투자의 방향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수록 기업들은 사람 대신 로봇과 자동화에 투자하게 되죠. 또 급격한 고령화로 많은 분들이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다사사회로의 진입은 실버 산업과 자산관리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AI 혁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양자 컴퓨팅이나 AI로 아예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소재정보학 같은 미개척 분야에서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맞춰온 모든 퍼즐 조각들을 종합해서 2026년 한국 주식시장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모든 길은 기술 혁신 기업으로 통합니다. 이 표가 오늘 분석의 최종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도체는 HBM4라는 강력한 무기 덕분에 강력 긍정이고요. 자동차와 배터리는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미국의 공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니까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수록 전기가 더 필요하니까 전력 인프라도 긍정적이죠. 엔터와 바이오도 각각 BTS와 고령화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양자 기술.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미래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6년 시장은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저성장이라는 위협과 기술 혁신이라는 기회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죠. 이 거센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오늘 분석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결국 살아남고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업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